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 5.6% 꽤 많이 밀렸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가격 라인 오늘 캔들을 통해서 이탈이 됐고요. 5만원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종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요런 중간 구간, 그러니까 5만원을 이탈하고 가격이 팍 깨질 때, 전저점 같은 게 깨질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원사이드하게 투매 같은 움직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케한테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 시장이 기술주들을 완전 두들겨 팼습니다. 하락률, 뭐 하락폭 이런 것들 굉장히 크게 나와줬고,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강하게 반응을 했다. 이게 뭐 업종이나 섹터에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은 이번 주 이제 국내 이슈, 국내 그 내부적으로 좀 일정이나 이벤트들이 다 증시 하방 압력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영향이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끝나고 나서도 이제 확인이 되지만 결국에는 개인 쪽의 매도가 오늘 메인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물량들을 받았고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특히 이제 코스닥과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지금 반도체가 나름 지켜주고 있는 포지션, 그 다음에 반도체 조정 나오니까 현대차랑 기아 이런 자동차 쪽 호재 이슈 나오면서 커버를 해주는데 코스닥은 지금 커버가 안 되죠. 오전장에 뭐 HLB 이런 종목들이 커버한다라고 하지만 걔네들이 올라가면은 시장에는 대부분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바이오가 뭐 다 같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그룹주들만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이 많고 또 시장에 자금이 이제 급적으로 들어갈 때 나머지 그 기술주들이 또 음봉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게 과거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등다운 반등을 장중에 보여주기가 좀 힘들었다. 네, 이게 다 저는 그냥 심리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도가 막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지난주에 특히나 매수한 거를 고려하면은 이거는 의도적인 흔들기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차트는 이미 깨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하방을 열어놓긴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 자체가 뭐 전고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네 그냥 두들겨 팬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와르르 한번 그 하방 압력을 세게 주는 구간인 만큼 음봉이 나올 때에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당연히 차트가 깨지고 주가 밀렸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 소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러면 제가 뭐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48,000원까지는 지켜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가격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하단 라인이 열린다라고 제가 일전에 이야기를 드리긴 했거든요. 많이 아쉽긴 합니다. 갈자리에서 일단 가지 못했고 또 갈자리에서 시장이 꺾였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지금 정치 이슈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 이슈가 들어올 때는 의도적인 흔들기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요. 우리나라 시장. 매번 그랬잖아요. 우리가 12월에도 똑같이 겪었고. 하지만 그런 움직임에다가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 이때잖아요. 12월. 한창 우리가 진짜 그 고통받을 때. 막 뭐 이런저런 그 사태들이 또 만들어지면서. 저는 요 구간, 결국 4만원이랑 이제 42,000원 영역, 여기에서 저점을 좀 보여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케가 뭐 4만원이라는 가격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 43,000원, 뭐 2,000원대에서 저점을 확인을 해주는 게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구간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뒷구간의 추세를 다시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관세 부과가 4월 2일이고 공매도 시행이 3월 31일인가요? 30일인가요? 말일이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뭐 정치 이슈, 뭐 탄핵 선고 이런 것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4월 11일까지도 연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환율이 튀었잖아요. 최근에 증시가 조정을 줄 때 환율이 크게 반응 안 했거든요. 근데 정치 이슈 들어올 때는 환율이 일단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장의 발작은 좀 정치 그 리스크가 약간 그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이게 좀 길어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경우에 이 정치적인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는 못 드리는데 정치적인 그 불안 리스크죠. 네, 그럴 때 이제 환율이 많이 튀고 했으니까. 네이버 이런데 포털 사이트에도 그냥 환율 변동성 하면은 정치 리스크라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좀 시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때 이제 그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진짜 어느 정도 생각했던 그 수량만큼은 한번 매도를 눈 딱 감고 하셔라 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올라갈 때도. 그때 이제 대응을 좀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대가 오면은 많이 이제 부담이 없죠. 그런 분들이 뭐 평단을 조정해놨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4만원대가 될 거기 때문에 4만원인데 뭐 높으면 이제 5만원 뭐 초반. 저는 이런 구간에 주가가 이제 걸치거나 나중에 지지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변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거든요. 예전에 그 현대차 그 시험 라인 그 돌아가는 게 이제 3월이다라고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3월도 이제 끝나가는 판이어가지고 이런 음봉들 저는 굉장히 좀 의도적인 음봉이다. 차트 깨는 종목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구간들이 대부분 다 기회였죠. 이때도 기회였고 12월 달에도 대부분 이제 그 공포에 매수를 했던 분들은 또 1월 달, 2월 달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또 저희 역시도 똑같은 관점으로 대응해서 1분기에 수익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못 올라간 거는 굉장히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나 홀로 내려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엄청 흔드는 하락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굉장히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봐도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개인 투자들의 물량을 가져간 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선물 쪽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 매수가 막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때는 이제 그 바이오 학자들이 많이 이제 몰렸던 그런 구간이어서 일부 이제 데이터 훼손이 있죠. 지금 코스닥 쪽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를 또 따라가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드렸죠. 다 노이즈입니다. 다 일정이 정해져 있는 낙지여가지고 저는 그 기간까지만 좀 멘탈적으로 버티시면은 뒷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통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단으로 일단 42,000원, 그 다음에 43,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전고체 종목들을 보면 생각보다 하단의 그 폭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노화선 이거 15,000원입니다. 네, 15,000원까지는 똑같이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면 뭐 음봉 1개, 세게 나오면 1개고 작게 나오면 이제 2개 1, 2거래일 정도는 시장이 더 발작을 할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CIS 같은 종목들 이제 하단이 7,500원, 7,6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하단폭이 이렇게 크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종목들이 보여주는 애초에 그 폭 자체가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어떤 종목은 음봉이 나올 때 크게 나오고 어떤 종목은 또 작게 나오거든요. 네, 그것만 우리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케 오늘 음봉은 좀 하단을 열어놔야 되는 그런 음봉이 나온 건 맞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략을 좀 수정해서 우리가 이 뒷구간에 나오는 그 하락의 그 구간에서 좀 기회로 안전시킬 그럴 준비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코멘트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기관 쪽에 매도가 빡셌던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목별 투자자, 그쵸? 얘네들이 완전하게 포지션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오늘 개인적으로 넘어간 거는 아닙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국내 채널, 미국 채널 또 텔레그램 양쪽 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뭐 텔레그램 뭐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 갈팡질팡하는 게 보이거든요. 요즘 시장을 보면 물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다 비슷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정치 이슈 같은 불확실성은 대부분 다 그렇게 길게 여파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 내려놓고 왜냐? 투매가 나오고 심리가 무너져가지고 매도가 나오는데 차트 같은 것들이 지켜지겠습니까? 그거를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명확하게 노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멘탈적인 부분만 좀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좋은 기회가 대부분 다 만들어지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12월에도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느꼈고요. 그때를 기회로 삼았던 분들은 1분기, 2분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올라올 때도 12월이랑 1월에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차트상으로 확률이 높은 구간이었고 심지어 이 캔들 나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그 준비도 많이 해 놓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2월 달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지금도 이때랑 똑같은 관점으로 그냥 이 기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3월 정기 이벤트 기회 이런 것도 또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12월에 했던 대응 똑같이 해가지고 2분기 대비하고 2분기에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벤트 관련 내용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또 확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벤트 관련 문의는 또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